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남북통일의 염원으로 천안 태조사대 각원사를 창건한 경해당 법인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가 올 한 해 청년 포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건학 120주년, 건학위 출범 5주년을 맞아 만명 청년 불자 수계라는 대원력으로 전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산불로 인월사가 전소됐는데 새로운 형태로 탄생한 인월사 단마센터가 세계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상을 주제로 한 작품도 국제건축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청년 세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해탈 컴퍼니 주여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주 대표에게 컴퍼니 탄생 배경과 청년 세대들이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아 천안 태조산에 각원사를 창건하고 평생 수행과 포교에 헌신한 경해당 법인대종사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한국 불교의 큰 별이 진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천안 태조산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각원사 계산조인 경해당 법인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각원사 대웅보전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자강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 스님,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고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경해당 법인대종사님이시여, 오늘 잠시 인연을 내려놓고 큰 스님과 작별을 고합니다. 수행을 평생 원력으로 살아오신 큰 어른을 떠나보내는 이 자리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큰 아픔입니다. 종종예야 중봉 성파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법인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쌍수와 쌍방 대체 어떤 종지인가? 호랑이를 타는 것은 본래 절묘한 수완이 필요하도다. 웃고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네. 다만 청고의 자비의 바람 일어나리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종단의 거울이자 등불이었던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종단의 거울이자 등불이었었던 경해당 법인대종사 사바의 낡은 가사를 벗으시고 본래 면목은 무의 언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원로위원 일면대종사와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간음종 종종 홍파스님 등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실천적 보살행을 기렸습니다. 이어 홍종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재간, 이정문 국회의원 등도 지역사회와 국가에 남긴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법인 스님이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아 조성봉안한 청동대불 시주자 정정자 보살은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부대중의 오열 속에 연결식을 마친 스님의 복구는 청동대불 앞 강장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인대종사는 본래 면목은 모습이 없었으나 중생의 엿보로서 연기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간단함이 없이 3세의 연기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임종계를 남기고 법납 80년 세수 9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더욱더 수행 정진하면서 포교하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더 길러가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대중 여러 큰 스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 평화와 중생 구제를 향했던
법인 대종사의 숭고한 원력은 태조산의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이곳에 남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간사 차지호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공공지능으로서 AI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봉은사에서 개막하는 국제선명상대회 포럼 발제를 맡은 차지호 의원과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어제 봉은사 구생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을 통해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차지호 의원은 인간에 의한 시스템이 실패한 현장에서 AI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며 AI와 불교, 특히 선명상과 결합에 기대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한 전쟁과 같은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괴로움이 없는 해탈의 길로 가는 과정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산 스님도 AI의 지식 세계에 불교가 마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국제선명상대회 포럼이 심도 있는 토론회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8천여 청년불자 양성이란 대기록을 세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동국대 건학위가 올 한 해 청년 포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건학 120주년, 건학위 출범 5주년을 맞은 올해 만명 청년불자 수계라는 대원력으로 전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5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2026년 불교 동아리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교내 총 19개 불교 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회장단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각 동아리를 하나로 뭉칠 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오는 9월엔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를 교내 운동장에서 개최하며 졸업생까지도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해 동문 조직 기반을 구축합니다. 또 신행 마일리지 적립제를 도입해 불교계 장학생 선발 혜택 부여, 신행활동 우수 학생, 동아리 시상 등 활동 장려 계획도 마련합니다. 지난해에는 각 동아리 정착의 의미를 뒀다면 올해는 체계화, 지속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생활불교, 전법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불교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담았고요. 한국 불교가 직면한 청년 포교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선봉에 서야 한다는 원력을 모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 각 동아리 지도교수, 전법 특임 교수와 회장단에게 이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불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 소통과 화합으로 전법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3월 6일자로 제가 보고를 받기를 7,20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자주 좀 만들어서 한국 불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고 건학이 출범 5주년을 맞는 우리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의 시절 인연이 그런 것이다. 한자리에 모인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 임원진은 스터디 법회, 조깅 법회 등 기존 동아리 법회와 더불어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법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의가 아닌 자의로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런 가람수호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인 행사를, 그리고 단발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발로 뛰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8천여 청년불자 수계에 이어 올해는 1만 명 수계라는 대원력을 세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동국대 건학위가 제시한 한 해 포교 청사진이 교내 구성원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년 전 산불로 강릉 인월사가 전소됐는데요. 복원한 인월사 단마센터가 제53회 세계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상을 주제로 한 작품도 국제건축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드러운 지붕 아래 색색의 빛이 스며드는 담장이 시선을 끕니다. 사찰 외벽에 구현된 인드라망. 다양한 색의 빛이 공간을 흐르고 화엄 사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냅니다. 3년 전 산불로 전소됐던 강릉 인월사를 복원한 겁니다.
전국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단순한 사찰 복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불교 건축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월사 단마센터가 최근 제53회 세계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경식 건축가는 덜 종교적인 더 부처님 닮은이라는 주제로 법당과 명상 공간을 하나의 곡선형 건물로 풀어냈습니다. 이 절 이름이 주는 모티브가 있어요. 인월사, 달이 호수에 도장찍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부처님 형상을 설명해 놓은 말 중에 32상 80종호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한 게 부처님 눈썹이거든요. 특히 전통 목조 건축을 벗어나 비가연성 구조를 적용해 화재 위험을 낮췄습니다. 다 타버릴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어요. 기능적으로는 다시는 불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름다워서는 안 되는 게 불교 철학이 100% 받쳐주는 아름다움을 하자 그랬던 것이고. 그동안 반복되어온 사찰 화재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담긴 겁니다. 불상을 주제로 한 작품도 국제건축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최민석, 장시현 학생의 네버더레스입니다. 지난해 미얀마 지진을 주제로 한 작품은 파괴와 보존, 재생의 과정을 하나의 감정적 여정으로 담았습니다. 붕괴한 잔해와 사색의 공간을 대비시키며 혼돈과 고요함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 프로젝트 네버더레스를 통해서 사라진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두 학생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무너진 것을 복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작품 속 금이간 불상은 파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존재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불교의 교리를 담아내면서도 사람들한테 종교를 넘어서 그냥 파괴 속에서도 평온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화와 회복, 그리고 재건의 의미를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사찰 건축부터 재난의 공간까지 인간의 고통과 회복을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로 확장하는 불교. 이처럼 불교 건축이 전통을 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가운데 불교는 종교적 맥락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티베트 불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추앙받는 캉세르 림포체를 초청해 지역 사부대중을 위한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26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적 명상 지도자이자 티베트 겔룩파 전통을 잇는 제8대 캉세르 림포체 초청 특별 법회를 개최하고 마음 수련을 위한 8개송을 주제로 각자 개인의 삶이 마음 훈련을 통해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한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캉세르 림포체는 대중 친화적인 쉬운 표현으로 법을 설하며 많은 공감을 주시는 분이라며 이번 법회가 불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공감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은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유쾌한 시도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불교 굿즈라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해탈컴퍼니의 주여진 대표인데요. 청년들은 왜 이토록 불교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또 해탈컴퍼니가 만들어가는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깨닫다, 극락도 락이다 같은 이런 재치 있는 문구로 이 불교 문화를 MZ세대의 놀이터로 만든 선도주자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불교로 재미난 활동을 하고 있는 해탈컴퍼니 대표 주여진입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께 대표님의 이 활기찬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 우연히 티셔츠를 제작한 것이 지금의 해탈컴퍼니로까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그 태연 스님이라고 저희 아버지 스님이 계시는데요. 2023년부터 불교 국제박람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 스님께서 쓰시는 실담범자라고 있어요. 네, 그 글씨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스님을 좀 도와드리려 한번 티셔츠를 만들었다가 스님께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너가 그 좋아하는 대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재미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멋지고 재밌게 불교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냥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깨닫다 티셔츠를 한 20-30장 준비해 갔는데 네, 그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가 생겨가지고 그날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둘째 날에 제가 해탈 컴퍼니를 만들게 됐습니다. 20-30장 티셔츠로 가볍게 시작했었던 일인데 지난해 불교 박람회가 그야말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탈 컴퍼니의 부스는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긴 줄이 이어졌고 또 최근 진행한 팝업 스토어에는 누적 방문객이 무려 8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청년들이 불교 굿즈 또 불교 콘텐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어쨌든 재밌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만든 그런 문구들이나 디자인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이렇게 위로와 뭔가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게 좀 가슴에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생아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자들 사이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면은 정말 부정적인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꼭 불자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인 분들도 이 중생아 이렇게 하면서 중생을 좀 폄하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생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고 뜻하는 건데 부정적인 그 의도는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청년들이 뭔가 외롭고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중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해라는 그 사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생아 사랑해라는 귀여운 하트 무늬랑 같이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문장으로 전달을 했다면 예를 들어 업보 갈갈이 업보 청산함 같은 것으로 이제 체험 위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바가 맞나요? 팝업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다 체험 프로그램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불교를 그냥 뭐 글이나 뭐 그림이나 그렇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다가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에 와가지고 체험하다 보면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재밌는 요소를 또 더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로하고 또 괜찮아 하는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좀 전해주려고 항상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깨닫다, 뭐 중생아 사랑해, 극락도 락이다. 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이런 문구들을 잘 뽑아내시는데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하면 벌써 질문을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BTN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 문장이 떠오를까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BTN으로 대동 단결! 약간 이런 느낌. 대표님이 하면 뭐든 귀엽군요. BTN으로 대동 단결. 불심, BTN에서 다 같이 대동단결하자. 맞습니다. 또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두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때로는 이런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 해탈 컴퍼니의 행보가 단순히 유쾌한 흥미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지난해 발간한 필사집 108번뇌 타파하는 셀프 열반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진 필사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존 불교 서적과는 또 다릅니다. 어떤 의도로 또 책을 발간하셨나요? 저도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을 내 또래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재밌고 쉽게 다가가 봐야겠다. 일단은 괜찮은 그런 경구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리고 경구에 한자 사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글 풀이를 좀 먼저 볼 수 있게 한글을 먼저 배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킥이라고 하면은 경전을 해탈 컴퍼니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약간 댓글 달듯이 코멘트를 좀 달아놨어요. 어떠한 좀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진원을 또 한번 써본다거나
그런 요소도 넣어봤고 중간중간에 진짜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루해지지 말라고 그런 부처님 자기소개서 뭐 이런 재밌는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지금쯤 되면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최근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가볍게 소비하는 라이트 신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종교를 너무 재미 위주로 이렇게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있는데요.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교 본질과 또 재미 사이에서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굿즈를 만들 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가볍게만 내가 불교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 태연 스님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해탈 컴퍼니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이제 보살 서원을 세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정말 사람들한테 위로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에 그 처음 냈던 그 마음으로 많이 돌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해탈 컴퍼니의 시도에 공감하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해탈 컴퍼니를 좋아해 주시고 불교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불교는 굉장히 그 분야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어렵게 뭐 막 꼭 산속에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나는 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은 재밌게 불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해탈 컴퍼니도 더 이제 불교를 통해서 아주 라이트하게 그리고 정말 솔솔솔 가루 뿌리듯이 재밌는 활동들을 기획 중이니까 앞으로도 저희랑 재밌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불교라는 오랜 보석을 반짝반짝 새롭게 빛내오고 있는 주여진 대표님인데요. 앞으로 해탈 컴퍼니의 모든 걸음걸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한 편안함을 전하기를 계속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